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항상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진짜 2019년 올해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 뭐 이따가 방송하다가도 뭐 이런저런 얘기 하겠지만 진짜 2019년 시작하는 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방송에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뭐 2019년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영역의 어떤 기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오늘 마지막 방송 할 때 과연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참 그 기분이 묘하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분이 다들 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뭐 다사다난했던 2019년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항상 뭐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생방송 시간 중에 오늘 전화 무료 문자 많이 주시고요. 하여튼 뭐 오늘 올해 알고 있는 나머지 것들은 오늘 다 털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전화에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권 드리고 있죠. 어떤 분이 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전화에서 7267님 되셨고요. 4539님 되셨고요. 문자에서 5461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집으로 아마 상품권이 도착을 아마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전화 받으면서 가야죠.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빨리 오늘 한 분이라도 마지막 방송이니까 올해 한 분이라도 더 해야 될 테니까요. 빨리 첫 번째 전화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어떤 분이 처음 전화 되셨나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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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강주에 사는, 전라도 강주에 사는 순이 엄마예요. 순이 엄마요? 네네. 연세가? 70 다 됐어요. 주식 경력은? 1년 6개월 정도 됐어요. 1년 6개월? 그래요. 네네. 순이 어머님은 이제 올해 이게 마지막 방송인데 네네. 올해 이렇게 1년 2019년 주식시장 이렇게 지나시면서 뭐가 제일 아쉬우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유, 제가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좀 어떤 점이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다시 연초로 돌아가면 나는 네. 이런 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라는 제일 아쉬운 점. 아니면 이렇게 아쉬운 했었을 점이요? 걸 이러는 거. 네.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어 연초로 딱 갔어. 그럼 전 좋은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게 더 좋겠죠? 즐거운 마음으로. 네네. 그래요. 주식은 네. 깨져도 즐거운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래요.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네. 롯데케미칼이요. 예. 롯데케미칼 매수가 얼마요? 21만 2,500원에 21%요. 예. 빙그레 예. 5만 7,500원에 25%. 예. 필라코리아 예. 5만 5,500원에 29%예요. 예. 한 30%네. 한번 계좌 상태를 한번 좀 볼게요. 네, 근데 네. 이렇게 보니까 즐거운 마음이라는 게 맞네. 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그 말씀을 하신지 알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네. 종목에 딱 들어가 있잖아, 빙그레. 그래요? 종목에 빙그레. 감사합니다. 얼마나 즐거운 네. 마음을 좋아하시면 벌써 종목도 빠지더라도 빙그레잖아. 그렇죠. 어떤 부분이 이 원장한테 궁금하시나요? 롯데케미칼이 제일 궁금해요. 롯데케미칼 어떤 부분이 이 원장한테 궁금하세요? 이게 제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샀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될지 화학주가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주가 사실 때 그냥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사셨어요? 솔직하게. 네네,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네네.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네. 뭐냐면 대형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빠졌으니까이라는 것 때문에 사세요. 그럼 이거 오르지 네. 않겠냐? 막연한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뭐 이런 얘기해요. 뼈값 합니다. 뼈무게 합니다. 뼈무게 합니다. 그죠? 예, 대형주는. 맞아요. 대형주는 뼈무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 분명히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대형주는 예, 네. 대형주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수익을 내고자 하던 분들이 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네. 현실은. 대형주는 네. 솔직하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대형주는 안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안전해서. 되는 점도 있고요. 예, 안전해서. 반장님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전 뭐 사람들마다 틀려요. 나는 안정적으로 은행 정도 수익의 이상을 노린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위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네. 수익성을 노린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하면서 나는 뭐 그 직접 투자, 솔직히 개인들이 직접 투자 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펀드 이런 데 맡겨도 되는데 직접 투자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꽤 큰 수익을 노리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시면서 큰 수익을 어느 정도 그래도 노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대형주를 하신다. 그럼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대형주는 안전한 거거든요. 안전하고 그냥 뭐 나중에 은행 이자 수익보다 좀 괜찮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 하는 거는 맞는데, 아니면 뭐 배당을 노린다거나. 그런데 뭐 진짜 큰 수익을 한번 이렇게 난 노려볼 거야. 이런데 대형주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예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대형주 중에 사실상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받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예. 네. 근데 하이닉스가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바닥 2016년부터 최고점이 지금이나 뭐 예를 들어서 2018년까지가 거의 최고점이었어요. 만 2년 동안이에요. 만 2년 동안 얘가 대략 얼마를 올랐나 하면은 2.5배에서 약 3배? 약 한 3배? 그래요. 많이 잡아서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만 2년 동안에. 사실상 대형주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평가받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2년 동안에 3배. 만 2년 동안에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데 올해 최고의 종목이라고 설문을 했더니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설문을 했는데 단연 1위로 뽑힌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KMW였어요. KMW가 올해 최고의 히트 종목으로 뽑혔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거 설문을 했을 때. 근데 KMW 같은 경우에 여기 바닥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상승하기 시작 전부터 여기가 한 10,000원 초반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예. 보시면은 위에 올라온 것까지 약 한 7배, 7배에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7배에서 8배, 7배에서 8배 올랐는데 오른 기간은 약 한 3, 4개월? 한 3, 4개월 만에 7, 8배가 올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돈을 진짜로 자기가 좀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크게 내는 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죠. 개별주는 말 그대로 뼈무게라는 게 없어요. 잘못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고요. 진짜 위험해요. 그런데 개별주는 한번 수익을 낼 때 이렇게 크게 낼 수 있다라는 이런 메리트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마찬가지가 그거예요. 롯데케미칼 싸다 이거야. 싸다. 싼데 이게 오르냐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네. 근데 싸다는 것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도 대형주들을 사세요 막. 근데 대형주를 사셔서 결코 나중에 큰 수익은 절대 날 수가 없어요. 난 그걸 포기했어. 그럼 괜찮아요. 근데 나 수익을 좀 어느 정도 꽤 내고 싶어. 그런데 대형주를 사세요. 싸다는 이유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난 돈을 어느 정도 꽤 벌기 위해서 주식해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방송에서 얘기하잖아요. 이 포트가 배당을 노리거나 안정성을 노린 포트라면 100점짜리지만요. 수익을 노린 포트라면 전 빵점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 가끔 해요. 왜냐? 그 목적에 맞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개인들 보면 대부분 안전하면서 수익은 많이 나는 거.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꾸 대형주를 하시게 돼요. 싸다는 이유로. 근데 수익이 안 나요. 앞으로도. 그건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하고 KMW를 일례로 비교해 드렸던 게 그거예요. 대형주 중에 제일 많이 올랐다는 게 하이닉스인데 그게 2년 동안에 약 3배 정도야. KMW 올해 최고의 그냥 주식으로만 뽑힌 건데도 약 3, 4개월 동안에 7, 8배, 8배. 그러니까 대형주와 개별주의 수익 가지고 뭐 자꾸 알보알보는요 그냥 입 아픈 싸움이고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하시면서 난 큰 돈 벌 거예요. 적어도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큰 돈 버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나 할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롯데케미칼 싸다? 싸다는 것 때문에 오른다는 그 이유가 있나요, 주식은? 대형주 이거 많이 빠졌어 싸요. 예 맞아요. 뭐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혹시라도 크게 잘못될 것 같지 않아요. 이래서 샀으면 롯데케미칼은 괜찮은 주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싸다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 롯데케미칼이 싸다는 것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있을까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화학주잖아요. 예, 이 회사 순수화학이에요, 거의. 근데 화학인데 화학이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이제 화학이라는 것들이 뭐 경기가 세계 경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으면은 그러면은 화학 경기가 좋아지면서 막 가격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계 경기가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나요? 어때요?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죠. 그럼 네. 화학주가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반 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안 되겠죠. 그럼 유가로 네. 따질게요. 화학주는 그렇듯 유가가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기름값을 화학 가격에 붙여서 더 많이 붙여서 먹어서 팔아가지고 화학주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유가가 이제 고유가 시대가 가능해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러죠. 안 가능하겠죠. 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건 깨셔야 돼요. 뭐냐? 옛날에는 저희가 뭐 했을 때 석유가 뭐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석유가 몇 년 안에 고갈이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던 기사들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사가 이제 틀린 기사로 지금 판명이 나서 나오고 있죠. 왜냐? 채굴 기술이 발달하고 이래서 채굴량을 다시 했더니 앞으로 석유가 몇백 년 동안 쓸 게 있어요. 석유 유한한 네. 자원이라서 이제 모자른 자원으로 막 이래서 석유값 이제 그거는 옛날이지 이제는 쉐일 오일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개발되고 막 이래서 이제 지금 그런 자원들을 다시 계산해 봤더니 뭐 200 몇 년인가 몇백 년인가 몇백 년 동안 쓸 자원이 있다라고 지금 다시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같이 여러분들 석유값이 올라가거나 석유 파동같이 그럴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옛날에는 석유가 진짜 유한한 자원이고 야 이렇게 쓰면 몇 년 안에 석유가 고갈될 거야. 막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알고 살았던 시대인데 이제 그 정보가 틀린 정보예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그 틀린 정보를 가지고 머릿속에 박아놓고 보고 계세요. 아니라고. 왜? 얘 유가 올라야 되는데 유가 못 오른다고 이제 그렇게 옛날같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주가 올라가야 될 제반 여건이 이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사야 되는 게 맞냐? 전 아무리 싸도 이건 사야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 비전이 있어야 사죠. 굳이 큰 비전이 없는데 이거를 싸다는 이유 때문에 산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조금 오르더라도 정말 죄송한데 이거는 종목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 그래요? 예. 네. 이거는 왜? 비전이 있는 주식을 사야지 난 안전하게 할래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이거는 진짜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들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 화학주 갖고 계신 분들 그래도 이게 옛날에 화학주들 차화정 시대 뭐 몇 년 10년 전에 야 자동차 정유화학 걔네가 주가를 이끌었던 그 차화정인데 예, 그거 옛날 얘기예요. 이제 옛날 얘기는 이제 진짜 호랑이가 담배 피던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제 계속 아주 다이내믹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지 호랑이가 담배 피는 시절 얘기하면 뭐 할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옛날 같은 자꾸 차화정에 그때 화학주를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그렇게 하면 이제 수익이 안 나 앞으로도. 네. 그러니까 바꾸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종목 교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30% 정도 계신데요. 55,000원 정도 되는데 휠라코리아도 일단 지금 잘은 버티고 있어요. 근데 휠라코리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상담했던 것 같은데
회사가 진짜 이거 거의 뭐 망할 뻔한 회사가 다시 살아난 거래 가지고 실은 휠라코리아가 주가가 올라오는 건 맞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휠라코리아가 야 이게 이 정도까지 많이 올라와? 이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결국 조정을 계속 받더라고요. 근데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여기서 조정을 더 받을지 안 받을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휠라코리아가 여기서 만약에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를 지켜준다면 한 5만 원 선을 지켜준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5만 원 선을 깬다면 휠라코리아가 한 3만 원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5만 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면은 얘는 일단 손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옛날 같은 이런 상승은 바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 한 7만 원 정도까지만 오면은 이것도 한번 이익 실현을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57,500원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계속 빠지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일단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쌓인다라는 건 맞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빙그레가 올라올 만한 요인이 지금 안 보여요. 지금 빙그레 실은 올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반등해야 될 요인들이 있었거든요. 몇 개가.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시장에 전혀 안 먹히고 오히려 하락을 해버렸어요. 이런 회사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투자에서만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것도 뭐 기다리고 계시면 수익이 뭐 조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투자란 측면에서는 종목 선택을 잘못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네. 이거는 그냥 갖고 계셔서 좀 수익 나면은 나중에 나오시기 바래요. 왜냐 빙그레 근데 어차피 뭐 이 정도 빠졌으면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일어날 그 가능성은 있으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좀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조금 수익 나면 그냥 털고 나오셔서 다른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세종목 상담해 네네. 드렸고요. 순이 어머님 네네. 올 1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반장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8288. 제가 올해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방송할 때 영역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게 글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송에서 주의 조치도 먹었고 그리고 그 주의 조치가 반말 때문에 한번 주의 조치도 먹고 했는데 근데 이게 생방송에 저희는 대본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열띠게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반말이 툭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건 제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일 또 했던 게 뭐냐면 뭐 아까도 말했지만 올해 최고의 주식이 KMW 선정이 됐죠. 근데 그 주식을 진짜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올해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될 줄 알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작년하고 올 초부터 올 상반기 내내 5G 얘기만 하면 5G 중에 대장은 얘입니다. 무조건 얘입니다. 얘밖에 볼 거 없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제가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가 뭐 올해 최고의 주식으로 KMW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갈 거다. 그랬으면 제가 뭐 그걸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근데 다른 분들이 다 관심 안 가질 때 5G 다 무슨 뭐 KT가 5G 뭐 LG 플러스가 또 5G다 모두 5G다 했는데 저는 다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무조건 KMW입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 종목이 안 올랐을 때 실은 계속 차트만 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이게 그렇게 좋을 거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틀리든 맞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회사가 저는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제 눈에는 최고로 좋아 보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는 이 회사를 몇 년 전부터 탐방을 계속 갔었어요. 몇 번씩. 예. 그래서 뭐 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탐방을 직접 다 가보고 이렇게 하면 솔직히 개인들이 탐방을 갈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탐방을 가거나 해서 최대한 제가 아는 거를 하나라도 더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차트 방송 안 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차트 방송하는 게 탐방 같은 거 솔직히 못 다니세요. 가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계속 차트 방송밖에 할 게 없으신 거야 대부분.
근데 저는 탐방을 계속 다니니까 그래서 다녀보면 이 회사가 너무 좋은 제 눈에는 제가 잘못되더라도 저는 제가 잘못 본 한 있더라도 제 눈엔 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다른 5G 회사들하고는 차별성이 있었거든요. 그럼 5G는 열린다. 그럼 얘가 무조건 대장주다라고 저는 틀리든 맞든 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게 그거잖아. 틀리든 맞든 저는 욕을 먹더라도 제 얘기를 하는 거지 저는 신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틀립니다. 그런데 올해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었고 그리고 하여튼 뭐 이걸로 진짜 돈 많이 버신 투자분들 많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강의장에도 막 어유 저 반장님한테 인사하라고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어유 KMW 가지고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2배, 3배라는 거를 주식에서 진짜 먹어본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 많은데 하여튼 너무 고맙죠. 근데 그게 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얼마든지 틀려요. 저 잘못된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고요. 전 뭐 제가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지만 전 욕을 먹더라도 제가 했던 말을 안 했다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고 그걸 여러분이 참고 삼아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해 보시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발전하시고 제가 항상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고 한데 어찌됐건 간에 아는 거는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전화하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서울에 사는 호연이 아빠입니다. 호연이? 예, 예. 예, 호연이 아버님. 호연이 아버님 연세가? 50대 초반입니다. 주식 경력은요? 미천합니다. 1년 조금 더 됩니다. 1년 조금 더 됐어요. 그럼 사실상 올해가 거의 자기 주식한 거의 모든 세월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호연이 아버님은 이렇게 1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자기가 주식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게 뭐예요?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자기가. 국일 제지가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갖고 있었어야 하는데. 네. 파셨구나. 예, 팔았습니다. 왜 파셨어요? 그때 1년 조금 전에 계속 하락만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셨구나. 근데 네. 이게 다시 말해서 그게 뭐냐면 뭐를 그걸 통해서 배우셔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기 주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자기 주식이 아니었던 게. 그러니까 뭐냐? 이 국일제지라는 회사 자체에 자기가 살 때 정확한 내가 이걸 왜 사야지라는 정확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세요. 그 주식 제가 왜 샀어요? 라고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실은 이 주식을 꼭 왜 사야 되는지 오를지 떨어질지 주식의 미래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식을 분명히 내가 사야 되는 내가 다른 주식 말고 이 주식을 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근데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 이걸 산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 주식을 아예 거의 잘 모르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가 해도 흔들려도 다 팔아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세요. 왜? 몰랐으니까 그 이유를.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큰 깨우침이 되실 거예요. 나중에 주식하시는데. 그러니까 꼭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호연이 아버님. 주식은요. 오르든 틀리건 맞건 틀리건 중요한 것보다는 내가 이 주식을 왜 사야 되는지에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앞으로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산다는 거는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눈을 감고 우리 광화문 그 대로 있죠. 광화문 대로. 요즘은 뭐 공원이 생겼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10몇 차선 대로잖아요. 차 엄청 많이 다니고. 그 광화문 대로를요. 눈 감고 길을 건너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운 좋아서 잠깐 차에 안 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 반대편 차선까지 그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눈 감고 건너면은 어때요? 끝까지 건널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나겠죠? 예. 그게 정상이에요, 실은. 그래서 주식하시는데 큰 깨우침을 좀 요번에 호연이 아버님이 이걸 통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니 글로리 1,420원에 60%, 예. 동양 네트웍스 네. 852원에 20%, 네. 이누 인스트루먼트 3,742원에 20%. 네. 이렇게 세 개지. 한번 제가 예, 좀 예. 상태를 볼게요. 근데 코닉글로리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으시네요. 예. 그래요. 한번 계좌 상태를 볼게요. 이노 인스트루먼트. 그래요. 1년 하셨다 그랬죠?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죄송한데 이거 종목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솔직하게. 지인이 주식 자주 하는 지인이 권유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우리 그 호연이 아버님한테 호연이 아버님 1년밖에 안 되셨다 그러니까 제가 예. 그 하나는 말씀드리자면 죄송한데 호연이 아버님 예. 그 지인분한테 어드바이스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한테 들었죠. 저기 코닉 같은 경우는 유무선 보안 쇼비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게 종목 선택이요. 예. 제가 뭐 그분 실력은 모르겠지만 근데 정말 죄송한데 진짜 너무 위험하게 주식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호연이 아버님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어드바이스 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 종목들 자체가 펀더멘탈이 제대로 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없는 종목이에요, 예. 이 종목들은. 그리고 뭐 유무선 얘기하셨는데 코닉글러리 뭐라 그러시던가요? 유무선으로. 저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이제 돌아섰고 일본, 중국 그 진출 기대감이 있었고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 하면은 유무선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움직이지도 않던 회사가 그걸로 왜 갑자기 요번에 움직였을까요? 코닉글러리가. 글쎄, 그래서 저한테 추천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코닉글러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회사 무슨 뭐 정보 보안 업체인 거 아시죠? 예, 보안 네. 솔루션. 그래가지고 뭐 일본에 뭐 도쿄올림픽 하고 그러면 그 얘기인데 그거 이 회사 되게 좋게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도쿄올림픽을 이번에 알았어요? 아니죠. 예. 미리 도쿄올림픽은 알겠죠? 몇 년 전에 정해졌던 사실이죠. 예. 그럼 뭐 이 회사가 정보통신 보안으로 해가지고 뭐 이거 한다는 게 요번에 알려진 사실이에요? 쭉 그런 회사였죠. 그죠? 예.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보시면 이 회사가 최근 2, 3년 동안 주가가 이번 빼고는 아예 오르지도 않았어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랬던 회사가 이번에 갑자기 미친 듯이 올랐어요. 반짝. 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그러네요. 예. 이 원인이 혹시 왠지 아시고 전혀 생각 안 하셨나요? 우리 호연이 어머니 혹시? 앞으로 이제 잘 나갈 거라는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죠. 잘 나갈 거라는 거? 예. 요번에 이 주식이 갑자기 오른 이유는요. 펀더멘탈 때문에 오른 게 아니에요.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뭐 이 회사가 솔직히 저도 이 회사 코닉글로리 요번에 올랐을 때 참 이거 개인들 사겠다 이러면서 이 회사 조금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랬냐면 이 회사가 무슨 뭐 채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나름대로 회사는 뭐 그렇게까지 막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이번에 올랐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랐어요. 그거 모르셨죠? 그 얘기 들었습니다. 네, 이 회사의 대주주 지분이 낮은 거 아시죠? 예, 11점 몇 프로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들이 그거 해서 붙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경영권 분쟁이 붙었으면 물론 맞아요. 근데 주가가 계속 오를 수도 있고 하겠지만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은 솔직히 주가에서 제일 좋은 거는 경영권 분쟁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붙으면 주가가 제일 좋아하는 아주 그 재료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경영권 분쟁이 붙고 나서 주가가 한번 솟으면 그 다음에 주가가 계속 솟을 확률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표적으로 경영권 분쟁 붙었던 아주 대표적인 회사 기억나시는 회사 혹시 있으세요? 큰 회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군데 알았었는데. 한진칼. 예. 한진칼 어때요? 올 초에 경영권 분쟁 붙었을 때 주가 한번 쭉 당겼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내려왔죠. 예, 밑으로. 그러다가 요번에 다시 뭐 그 남매 뭐 하니까 잠깐 또 올랐는데 다시 지금 밀리고 있죠.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영권 분쟁이 붙는다는 건 굉장히 주가에 좋은 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영권 분쟁이 붙어서 주가가 한번 솟고 나면은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경영권 분쟁으로 한번 주가가 뽑으면요. 그 다음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코니글로리가 바로 이미 뽑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사는 게 맞겠어요? 지금 팔아야 되겠어요? 예. 저는 이게 팔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실은 반대로 이 많은 물량을 사셨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지금 주식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예. 더군다나 60%를 사셨어요. 만약에 예. 코니글로리가 지금 이게 이렇게 돼서 만약에 다시 700원, 600원대로 떨어진다고 쳐볼게요. 그럼 정말 죄송한데 호연이 아버님 내년에 주식 뭐 하실 거예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돼요. 아니 60%산 주식이 그렇게 돼버리면 내년에 하실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고 이게 무슨 대형주야? 아까 같이 뭐 내가 대형주 말했듯이 이 애가 뼈 무게를 하는 애야?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실은 위험한 일을 하신지 아시겠죠? 예. 뭐 지인분의 말을 듣고 이거는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을 하신 거예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이거는 이렇게 주식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처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 그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 이노스인스트루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죄송한데 저라면 지금 팔 거예요. 예, 이 회사 이노스하고 동양네트워크스 정말 죄송한데 이 회사들 글쎄요, 저는 뭐 이거 뭐 재료를 가지고 그분이 알고 얘기해 주셨다면 정말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 회사들을 사야 되는 이유를 저는 1%도 찾지 못하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제가 그냥 느낀 대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만 말씀드린다면 이 회사들은 그냥 보지도 않고 일단 팔아놓고 저는 따질 것 같아요. 이 회사를 그러고 현금 가지고 저는 차라리 딴 걸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어떡하죠? 특별히 제가 우리 호연이 아버님의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말해도- 느낀 대로 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호연이 아버님이 더 듣기 좋은 말씀을 막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제 양심상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라서 전 그렇게는 호연이 아버님한테 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예. 제가 느낀 그대로 얘기 드렸습니다. 좀 상처 입으셨어도 마음에 데일밴드 하나 붙이시고 그래요. 그래 하여튼 올 1년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는 진짜 다른 모습 보이세요. 아시겠죠? 예.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나중에 또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벌 시청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올해 마지막 저하고 생방송 시간입니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죠.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김사자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 선생님 연세가 예. 60대 후반 정도 됩니다. 주식 경력은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그래요. 예. 우리 김 선생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바리텍 매드, 예. 예, 바디텍메드 매수가 얼마요? 한 2만 1,100원, 예. 21,100원에 60 몇 프로요? 한 60%. 예. 또 있나요? 이거 하나인가요? 또 하나는, 산화 콘덴서. 아, 예. 매수가 얼마요? 그거는 한 7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매수가는요? 아, 저 매수가. 비중은요? 비중은 한 10%. 예. 예. 이렇게 두 개요? 그리고 톱대, 아, 예. 예. 매수가 비중. 11,100원, 예. 비중은요? 예, 그건 최근에 매수했습니다. 아, 그 비중 선생님. 비중이야? 예. 비중은 한 20% 됩니다. 20%요? 알겠습니다. 바디텍메드가 제일 많으시네요. 압도적으로. 예.
예, 네. 작년에 제일 고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삼성전자 깨질 때 그때 매수. 아 그래요. 20년이나 하시는데 우리 김 선생님 손절 몬차가 그때 예. 손절 쳤어야 되는데 예, 너무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셨네. 예, 맞습니다. 예. 그 바디텍메드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그때는 뭐 별로 살 게 없어가지고 텔레비에서 저 경제방송 추천하더라고요. 예. 네네. 그 이현성 씨가 추천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때는 주식을 안 할라고 이제 그만 끝내고 안 할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그냥 끝내시지 뭐 좀- 그러셨어요. 아유 안타깝게. 예. 그래요. 아이고 속상하시겠다. 어쨌거나 그죠. 이제 예. 진짜 그만해야지 했다가 그죠. 예. 에휴. 그래요. 어찌 됐건 간에 일단 바디텍메드라는 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그 검사 검전의 칩 있지, 그 검사하는 거 있지 그런 것인데 체혈 검사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보면은 뭐 체열 이런 거 하고 면역 진단기 하는 예. 피로 막 이런 거 하는 회사 그래 그리고 이게 카트리지. 중국에도 막 60% 하고 저 남미 쪽에도 막 하고 이래가 그 생각보다 막 60개국 뭐 이래 한다 그러니까네 예. 괜찮은가 싶었는데 그래갖고요. 근데 이 회사가 전 뭐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이 회사 별로 가망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주봉 월봉을 봐서는 희망이 없더라고 그렇게. 예, 이게 주먹월봉을 떠나서 제가 이거 주먹을 켜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 바디텍메드가 옛날에 2015년도에 주가가 날라갔어요. 그리고 쭉 빠졌어요. 예. 근데 이때 예. 왜 주가가 쭉 올라간지는 아시죠? 그거는 모릅니다. 아, 그러세요? 이때 예. 중국 팔아먹었어요. 예. 이때 회사들이 2015년, 16년대 중국 팔아먹으면서 주가한 회사들을 거의 되게 많은 거 아시죠? 바이오니 이런 거. 와,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주 매출처로 삼고 그런 회사들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뭐 방송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진짜 중국의 13억 인구들이 곧 우리나라 제품들을 다 미친 듯이 사줄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어때요? 그렇게 했나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면은 뭐 세계 몇 억의 인구가 막 어마어마하게 뭘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됐을 때 얘기지 안 될 확률이 더 많을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잘 되는 몇 프로의 확률을 믿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투자하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나서부터는 주가가 계속 밀려서 지금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제가 특히 이 회사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는요. 전환사채가 진짜 징글징글 많은 회사예요. 예.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이 회사 주가 빠질 때마다 아주 전환사채 징글징글 많았고요. 아직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실은 이런 회사의 주가는 진짜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환사채라는 게 꼭 보면은 이게 뭐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도 있지만 회사가 가능성이 많지 않을 때는 전환사채 많은 회사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환사채 예, 주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그 금융감독원의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좀 확인해 보시면은 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거 확인조차도 안 하고 그냥 주식을 사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로 뭐 차트만 좀 이렇게 보고 예, 사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실은 그렇게 주식하는 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왜 전 이 회사 아직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냐면 이 회사는 무조건 원격 진료가 돼야지 희망이 열려요. 예.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도 원격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보겠다라고 굉장히 그 힘주어 말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 그 대통령 이런 거 하실 때 그죠? 근데 지금 원격 진료 되고 있나요? 지금 안 되고 있죠. 1, 2년 안에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건데 지금은 그거는 우리가 전혀 모르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시다시피 지금 원격 진료에 그런 거 비슷한 얘기만 나와도 의사협회에서 의사들 반발해가지고 그 반발이 그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반발이 몇 년 안에 수그러들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예,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죄송한 부분인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원격 진료라는 거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전 뭐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뭐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그 해군일에서 의무병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배를 탔었어요. 그 전투함을 타고 했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근무했던 데가 서해였거든요. 서해. 예. 그 이함대 그 여러분들 예, 예. 연평도 백령도 사건 나고 했던 바로 그 거기가 제가 그 지켰던 데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배로 그 섬 주민들을 이 큰 배로 이렇게 날라요, 저희. 그래서 전 여러 번 그걸 했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만 더 이 원격 진료 같은 게 있었으면 훨씬 나을 텐데 그런 거를 전 옆에서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군대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제가 군대 있을 땐 벌써 뭐 한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30년 좀 안 됐게 예.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느껴서 야, 내가 이제 나이를 진짜 한 4, 50 먹을 때 되면은 야, 이제 원격 진료가 돼서 저런 분들이 섬에서 사는 분들도 너무 불편함이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원격 진료 됩니까? 아직 한참 안 되죠. 제가 왜 이게 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회사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격 진료 이런 것들 회사들이 보면 쭉쭉 잘 됐고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되잖아요. 그때 전 될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젊었을 때 군대 있을 때 그 보면 안타까움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기술이 없냐? 아니요, 기술 다 돼 있어요. 근데 뭐 어찌 됐건 간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되지 않는 이상은 이 회사 주가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 회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원격 진료나 이런 회사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 후년에도 저는 그거의 가능성을 못 찾겠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매력이 없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현금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텁텍하고 사마컨대에서 그냥 짧게 말씀드리자면 텁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작년에 한번 좋았다가 빠져서 그 다음 쭉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 텁텍 같은 경우에 솔직히 주가 매력 지금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10,000원 정도에 지금 사셨는데 싸다는 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데 이거 종목 교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텁텍도 공부 좀 더 해보시면 이 회사 그다지 매력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막 콘덴서도 뭐 MLC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 작년 재작년 레파토리였고요. 예, 올해는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요인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 2년 동안 이 회사도 뭐 특별히 안 보셔도 되는 회사. 전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죄송한데 조금 반등하면은 현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김 선생님 새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올 1년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주세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올해 이렇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반장님 내년에도 KMW 같이 그런 회사들이 있으면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서 힌트 좀 방송에서 많이 주세요 막 이러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거 제 능력 밖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이거 올해 진짜 그런 종목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운이 많이 작용을 했지 솔직히 제가 무슨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저. 그리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항상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실력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골라내겠어요 일일이 다. 올해 이 주식이 아주 히트가 칠 겁니다. 그런 거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분명한 건 내년에도 열심히 탐방 다니면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이야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밖에 약속드릴 게 없어요 저는. 그래요. 전화 02786-1021-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누구세요? 여수에 사는 영재 아빠입니다. 네, 영재 아버님. 연세가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4년입니다. 일단 영재 아버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코롱인더하고 LG화학 가지고 있습니다. 코롱인더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 6만 5천 원에 30%. 예. LG화학 25만 1천 원에 30%입니다. 네. 아, LG화학하고 코롱인더. 그래요. 이 반장한테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롱인더인데요. 네네네. 그 코롱인더를 왜 매수했냐면 그 삼성 폴더블 폰 CPI 필름을 채택을 네. 염두에 두고 매수했는데 네, 주가 안 가죠. 일본 네. 예, 스미토모 필름을 채택하고 또 삼성이 요즘은 그 UTG를 채택한다는 뉴스를 접하고 과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해서 관장님께 신청했습니다. 그래요. 코롱인더의 폴리미드 쪽 요번에 저건 아시죠? SKC 코롱 PI 판 거 이제 아시죠? 예, 그 판거 3,040억 정도 예, 3,000억 들어왔어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해요? 이 회사.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코롱인더가 뭐 하겠다고 지금 자꾸 그러냐면요. 수소차 쪽 하겠다 그래요. 그거 모르세요? 아닙니다. 수소 제어막 장치 그 온도 관련 예. 수소 연료전지 지금- 관련해서 그 테마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코롱인더는 저번에도 한번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자체, 그러니까 코롱인더에 한번 그 이 매출하고 수익 구조를 보시면 알겠지만 코롱인더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회사는요 그렇게 뭐 크게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익이 갑자기 영업이익이 커지는 회사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코롱인더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지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회사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폴리미드 이쪽 있잖아요. 그거. 그죠? 예,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폴리미드 그쪽 때문에 주가가 잘 보시면 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폴리미드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나름대로 여기서 버텨줬던 거예요. 근데 작년부터 어때요? 주가가 내려왔죠. 그리고 일단 올해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약간 하는 모습은 있는데 이걸 제가 월봉으로 더 보여드릴게요. 월봉으로 보여드리면요, 코롱인더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측면에서는 수익성으로 접근하는 회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코롱인더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크게 놓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코롱인더라는 회사 자체를 이렇게 쭉 보시면 코롱인더는 안정적인 회사지 코롱인더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회사가 아니다라는 가장 큰 부분을 놓치셨어요. 이제 뭐에서 실수를 하신지 아시겠어요?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코롱인더는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왜? 코롱인더는 뭐 폴리미드 이런 거 했어도 주가가 거의 제대로 월봉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왔냐?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다고 무슨 뭐 매출이 늘었냐? 아니에요. 뭐 그럼 매출이 확 영업이익이 줄었냐? 아니에요. 진짜 안정적으로 우등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로 따지면 반에 60명 있으면 그냥 한 15등에서 예를 들어서 20등 꾸준하게. 뭐 문제아야? 아니야. 뭐 그럼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해? 아니야. 그러면 그냥 15등에서 20등을 하는 그냥 꾸준한 평범한 학생. 표현이 약간 뭐 어땠을지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주식에서 투자할 때는 그런 학생한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학생을 뽑는다. 그럼 그 학생도 훌륭한 학생은 맞아요. 그런데 그 학생을 뽑을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앞으로 1, 2등 할 수 있는 학생을 뽑아야지 그런 학생을 뽑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학생을 몇 사람 못 뽑는다면. 그래서 제가 코롱인더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롱인더 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코롱인더에 뭐 그런 부분들 얘기하시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코롱인더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가가 막 나빠지는 회사냐? 특별히 그렇지도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코롱인더 사시는 분들 보면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사세요라는 말씀을 가끔씩 드리거든요. 이거는 전혀 나중에도 움직일 회사가 아닌데 왜 사지? 전 개인적으로 그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이거 왜 사셨어요? 이러고.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코롱인더는 예. 죄송한데 그런 거 가지고 움직일 회사가 아니고 그 요번에 수소 쪽으로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수소차 쪽으로 글쎄요. 그게 뭐 어느 정도로 이 회사의 매력으로 작용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뭐 이 회사가 워낙 멤브레인 그 능력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 필터에 그걸로 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게 과연 이 회사 매출이 어느 정도나 차지할지 5년 뒤에도 어느 정도나 차지할지 글쎄요. 저는 퀘스천이에요. 그 부분도.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코롱인도 매력 없는 회사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은 30%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라면 예. 저라면 일단은 저는 코롱인더 여기에서 그냥 조금만 더 반등하면 일단은 현금화하고 딴 거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네. 같은 경우에 LG화학도 25만 1,000원 30%인데요. LG화학도 요번에 워낙 싸게는 사놓으셨어요. 그런데 예 이번에도 저는 LG화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LG화학 자체도 제가 뭐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되게 매력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왠지는 4년 정도 하셨으면 알 것 같은데 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성 보고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2차 전지 배터리 부분이 지금 예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생각같이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진 않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근데 뭐 2차 전지 쪽으로 있어서 아무리 그래도 이제 LG 화학이 계속 지금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이렇게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근데 작년 2018년도 점유율이 8.3%에서 또 올해 10월 기준으로 14.2%까지 네. 또 올라갔고 또 네. 내년에는 그 유럽의 그 대기 환경 관련해가지고 예. 또 규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근데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 유럽 차들은 유럽은 차의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유럽 차들 같은 경우에는요. 한 업체한테 압도적으로 밀어주질 않아요. 그게 왜 그런지 혹시 아세요? 부품 같은 경우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외부로 줄 때 한 업체한테 물론 하긴 하지만 한 업체한테 압도적으로 밀어주질 않아요. 혹시라도 거기가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걔네들은 어느 정도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납품을 줘요. 예, 1차, 2차, 3차 밴더들을 해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실은 LG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LG가 뭐 어마어마하게 무슨 뭐 점유율을 확 늘리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간다. 전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2차 전지 쪽 배터리 이거 걱정하는 게 뭐냐면 중국이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 중국을 지금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게 지금 중국이 물론 기술력은 조금 뒤졌다고 하긴 하지만 중국 아시다시피 지금 전기차 배터리 1위 업체가 어딘지 아시죠? CATL입니다. 예, 중국이에요. 중국이 예. 자기네 거 그냥 하면서 쓰죠. 여러분들 우리 LCD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그렇게 뭐 기술력이 몇 년 차이가 난다 어쩐다 했는데 시장 점유율 중국이 그렇게 해서 쭉쭉쭉 쳐오면서 중국이 시장 점유율 다 먹었어요. LCD는 역전시켰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중국은 계속 우리한테 기술력이 뒤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세계 1위 기술 중국이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2차 전지 배터리 지금 중국 업체들이 자기네 거 자꾸 품질 떨어져도 쓰니까 그래서 1위 됐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우리하고 기술력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을 거다라는 마인드로 계속 보시는데 전 진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따라잡고 있어요, 다. 2차 전지 배터리도 막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자동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중국인데 중국이 우리나라 거 안 써주면 우린 그럼 뭐 미국이나 유럽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일본 배터리 업체들 뭐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 손 놓고 놀고 있어요. 지금 더군다나 LG화학, SK이노베이션하고 지금 아주 국제적으로 지금 싸움 붙고 아주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워워 했는데도 그 말도 안 듣고 지금 계속 소송 붙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무조건 좋을 겁니다라고 자동차 전지 쪽으로 해서 이걸 얘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전 그거에 진짜 퀘스천이에요. 지금 힘을 합쳐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지금 소송 붙고 있고 이거 만약에 배상 어떻게 될지 서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더군다나 중국 쪽이 지금 세계 1위를 뭐 중국이 밀어주건 뭐랬건 지금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로 올라서 있고 뭐하고 하는 입장에서 과연 LG화학이 옛날같이 좋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전 솔직히 이거 퀘스천이에요.
전 그래서 요즘 LG화학에 대해서 좋게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ESS 화재랄지 또 폴란드 공장 수율 다운 문제랄지 또 예, SK는 그래서, 문제랄지 예. 그래서 일단 여러 싸게는 가지가 사셨지만 솔직히 이게 앞으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는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싸게 산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저라면 솔직히 전 딴 주식 할 것 같아요. 예, 저라면. 그래서 일단 그건 선생님 선택이니까 뭐 비싸게 사신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뭐 생각은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한 해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원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열려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분이 되셨나?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정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아 대구에 있는 저뭐그 아, 수비 할머니입니다. 예, 미애 할머님이요. 예, 죄송한데 네. 미애 할머님 TV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해주세요. 예. 예, 전화 통화로만. 예. 예, 우리 미애 할머님 연세가? 아 연세가 좀 많습니다. 저는 공모 좀 하고 돈이 좀 많으니까 아는 지인이 대량 좀 또 대응 좀 하면 또 뭐 은행 이자보다 낫다 해갖고 이래 많이 실어가지고 종목은 한 서너 가지 됐는데 아주 뭐 삼성전자 조금 남았다고 팔고 없고 뭐 예, 그래요. 그래, 일단 미애 할머니 그럼 어떤 주식이 궁금하셔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갖고 계신 종목 이제 주식 이제 몇만 원 오르면 이제 본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치하고 아무래도 이만- 매수가 얼마요? 아무리 치가 15만 4천 원. 비중은요? 아무리 치가 500주에 아, 비중. 비중이 30%. 예,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주식도 있으세요? 그것도 이마트가 예, 매수가 얼마요? 아무리 치가 15만 2천 원이고 이마트가 15만 4천 원 20%예요. 예, 이렇게. 또 사도 시푸드가 알이 24일 날 매수했는데 5,270원 이거 배당금 나온 거하고 돈이 없어 배당금 나온 거 제가 실었습니다. 그래요. 잠시만요. 제가 HTS가 지금 꺼져서요. 예, 네, HTS. 너무 지금 쪽밭도 지금 몇 개 한 30개를 다 선물 받았다. 아, 그래요? 예. 예. 일단은 제가 일단 지금 이거를 빨리 켜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아모레지요? 네, 아버지가 주식이 많습니다. 500조. 그래요. 예. 일단 한번 계좌 상태를 좀 빨리 볼게요.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30%인데 아모레지 일단은 저의 지금 이 HTS가 지금 켜지네요.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5만 2천 원 그래요. 가겠습니까? 뭐 남는 것도 이제 가고 뭐 본전만 되면 뭐 아이고 뭐 행복이다. 그래요. 예. 저희 지금 인터넷이 지금 자꾸 끊기는 것 같은데 방송 오늘 마지막 통화인데 그러네요.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가 8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매수가 15만 2천 원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기다리신다 그래서 매수가까지 올라오거나 그러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게
예. 예. 일단은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아모레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다시피 15만 2천 원이면은 매수가가 거의 저희 최고점이에요. 여기. 예,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예. 빠졌는데 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중국 이제 뭐 정상회담 지금 요번에 했죠. 시진핑 주석하고 그죠? 네, 그래갖고 그래 저 이제 몇만 원 오르면은 본전 안 되겠니까. 그래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제 방송을 쭉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할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래서 옛날에 화장품 대형주가 움직이고 그랬던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경고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보시려고 실어 나와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예, 그래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 학습 효과라 그래요. 이게 단순 학습 효과가 뭐냐?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다. 지금 주식하시는 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그러세요. 거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야. 근데 여러분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걱정된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중국 관련하면 중국 관련 화장품 대형주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크게 움직일 거야. 아니에요. 안 움직여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걱정된 게 바로 이런 지금 케이스가 나올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15만 2천 원이지만 아모레지가 올라가야 될 이유? 솔직히 있을까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 많이 와요. 면세점에 많이 와요. 근데 문제는 뭐야? 주가가 막 올라가요? 옛날 같으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슬슬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지금 어느 정도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거의 안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거의 뭐 바닥이잖아요. 아모레지 아주 중국의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중국 관련주 하면 전에. 근데 보세요.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여요. 이 정도. 이건 뭐 지금 뭐 이건 그냥 뭐 기술적인 반등이지 뭐 이 정도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기다리신다고 뭐 답이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라면 웬만하면 그냥 이거는 요번에 예. 그냥 봐서 일부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 조심스럽게 드려봐요. 그래 저 10만 원까지는 가겠습니까? 뭐 그걸 아무도 모르죠. 네,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매력은 없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매력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굳이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이마트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아마 방송할 때마다 이마트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있을 거예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마트 제발 개인들 관심 갖지 마시라고. 관심 갖지 마시라고. 이마트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은 요즘 계속 사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팔고 있죠. 이마트가 여러분들 지금 마트 사업이 외국도 마찬가지고 마트 사업은 완전히 사양 산업입니다. 몇십만 하는 게 이렇게 빠져갖고 싸잡고 이렇게 매수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근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제가 저번 마지막 상담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너를 바꿨죠. 여기 이마트 오너를 바꿨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하는 뭐 외부 컨설팅 이마트를 해주던 분이 이마트의 오너로 오셨다고 하면서 뭐 시장에서 이제 지켜보자라는 마인드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분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분을 뭐 모르는 사람이지만 저는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뭐 개인이 왔다 그래서 이마트 회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대형 마트들은 세계적으로 다 사양 산업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컨설턴트 하던 사람이 온다 그래서 이마트가 획기적으로 바뀐다? 아유 글쎄요 뭐 그러진 않을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마트라는 구조 자체가 획기적으로 바꿀 만한 무슨 뭐 사업 내용들이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과연 마트 산업이 있을까? 지금 이마트는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지만 현 정부에서 대형마트 커지면은 대형마트 막 이렇게 장사 잘하라고 정책적으로 밀어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그 미애 할머님. 근데 요새 마트 가보면은 연금아 막 손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는 좀 이마트 자주 좀 들리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마트 잘 되면은 시장이 안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요새는 근데 현 정부의 그 정책을 풍경이라든지 아시겠지만 손님들. 대형 마트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좀 또 피해 보는 거를 지켜볼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죄송한데 대형 마트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안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이게 빠져나가는 게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 이게 괜히 파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트라는 거에 대한 건 사양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네들 자체도 그래서 마트라는 산업에서 쉽게 말하면 돈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작게 볼 일은 아니라서 저는 웬만하면 그냥 이번에 이거 나오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조 시푸드였는데요. 4일 24일 날 매수했습니다. 예,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가 5,270원. 예, 5,970원인데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인터넷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5,265, 5,270원인데요. 이번에 사조 시푸드 솔직히 이번에 사신 이유 있으세요? 쌍용양해를 대량금 있다 해가지고 조금 몇십 원 남기고 팔고 그날 이걸 또 셋이 나눠서 그러셨어요? 차이가 있었으면 좀 몇만이라도 좀 붙었을 텐데 또 이게 또 회사가 괜찮지 싶어갖고 뭐 그래가 제가 이제 설 8일 때만 이제 까니면 더 많이 이제 또 선물 많이 하지 뭐 그래 저 생각에 이걸 그만 또 생각해가지고. 그래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데 이거 그냥 싸다고 사실 회사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싸다고 사실 회사는 아니래가지고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하면은 사조 시푸드는 안 사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게 왜냐면 갑자기 올라올 만한 무슨 특별한 요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웬만하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기다리셔서 좋을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것도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웬만하면 매도를 하시고 다른 걸로 하시기 바래요. 현금 가지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한샘 같은 거는 4분의 1, 5분의 1 지금 손해보고 있어요. 그래요. 전화 상태 때문에 제가 정확히 지금 의사 전달이 안 돼서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가 많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요. 일찍 해가지고 이거 꼭 보고 있습니다.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반장 너희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올해 마지막 스피드 상담 부분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진짜 올해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저도 뭐 많이 올해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 시장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이 이제 굉장히 영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보면 아직도 차트 보고 주식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방송하시는 분들도 차트 보고 해요. 왠지 아세요? 차트 보고 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근데 여러분 쉬우면서 성공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 존 스토틱인가요? 그분인가요? 스토티캐스틱을 개발했던 그 교수분인데요. 그분이 그때 했던 옛날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그분조차도 기술적인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이런 차트라는 거는 이걸 가지고 주식을 한다는 건 너무너무 위험한 거라는 걸 스스로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존 스토트 교수, 그 양반이. 그게 왜 그러냐? 차트라는 건 여러분들 그건 후행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지 선행하는 거를 예측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선행하는 걸 예측하게 해주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가지고 차트만으로 성공 다들 하셨어야죠.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올 일례로 말했지만 KMW에 대해서 차트로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했다면 차트로 저 이상으로 아예 그 전부터 얘기 다 해주셨어야죠. 여러 번 얘기하지만 RFICC하고 KMW하고 여러분들 차트 모양 올라가기 전에 똑같았습니다. 근데 RFICC하고 KMW하고 여러분들
뭐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 예, RF 예, 다시 할게요. RFICC하고 예.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제대로 우리가 아셨으면 하는 게 RFICC하고 KMW하고요. 예. 이거 올라가기 전에 예, 올 봄까지만 해도요. 이거 보세요. RFICC는 지금 다시 내려와서 다시 바닥이잖아요. 뭐 한 30%인가 20% 오르다가 말고. 둘 다 모양 똑같았어요. 예. 상승해서요. 제가 뭐 저번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상승해서 횡보하는 거 똑같았어요. KMW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이런 거지. KMW도 한번 볼까요? 예. 보세요. 똑같았죠. 상승해서 횡보하는 거 똑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로 RFICC하고 KMW의 차이가 뭔지를 어떻게 아실 거예요? 아실 수 있었나요? 똑같은 모양인데 둘 다 5G 대장주라고 사람들이 다 대표주라고 얘기했었던 회사인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도저히 시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올해 그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올해 5G가 최고의 업종이다 얘기했는데 솔직히 5G 최고의 업종이라고 얘기들 하지만 5G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올라갔나요? 옛날 같이 다? 무슨 뭐 진짜 화장품 올라갈 때 옛날 중국 때문에 다 쭉쭉 다 많이 올라갔어요? RFICC 보세요. 제자리야. KMW 때문에 5G가 요번에 대표 업종이라고 얘기한 거지 올해. 실은 여러분들 5G가 뭐 엄청나게 올해 막 수익을 내주지 않았어요. 다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차화정 그래서 진짜 자동차주 가면 다 가. 화학주 가면 다 비슷하게 가. 정유주 가면 다 비슷하게 가. 옛날엔 이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업종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업종만 알면 돈 벌었어요. 근데 올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5G가 올랐다 그래서 무슨 올해 최고의 업종이 5G였거든요. 5G가 최고였다고 해서 5G들이 막 다 뭐 옛날같이 올랐어요. 아니에요. KMW 때문에 5G가 최고 업종이 된 거지. 다른 5G 관련주들이 막 다 많이 막 얘같이 막 이렇게 막 6, 7배씩 올라서 요번에 5G가 올해 최고의 업종으로 뽑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하면 이제 바뀐 시장을 인정을 해야지 아직도 옛날같이 차화정같이 어떤 업종이 내년에 이끌까? 지금 다들 그런 거 방송하시더라고요. 업종이 이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뭐 5 업종은 미래기술 아니에요? 수소차 미래기술 아니에요? 전기차 미래기술 아니에요? 다 미래기술이에요. 그럼 어떤 미래기술은 되고 어떤 미래기술은 안 될까? 아직도 그렇게 방송들을 하고 계시고 지금 그것들을 원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다고요. 이걸 모르시면 여러분들 내년에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항상 제가 그랬죠. 시장은 우리한테 많은 걸 경고해줘요. 내가 어떻게 변할 거라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변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안 봐놓고선 시장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시장은 우리한테 많은 건 경고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년 후년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진짜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아시아나 예, H입니다. 예, 26 예, 7850 예. 아, 이번에 뭐 지금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 이 라인 자체는 좀 지켜야 돼요. 이 라인 자체는 지켜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2만 원 선 근처에서 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좀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선을 종가로 깬다 그러면 얘는 일단은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요. 3만 원 근처까지만 오시면 일단 수익 챙기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예, 웅진코에입니다. 021 예, 240 예, 요번에 주인 바뀌었죠. 일단 웅진코에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많이 이게 주가가 지금 상승할 일이 특별히는 아마 예,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그런 이슈들 나왔는데도 지금 주가가 못 움직이는 거 보면 새롭게 막 주가가 축축축 땡겨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서 99,000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노리시고 요번에도 보시면 그거 반짝하고 나서 그 다음은 예, 지금 다시 제자리 갖고 때문에 뭐 갖고 계시면 약간의 수익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익 좀 나시면은 이거는 계속 분할 매도해가지고 예, 수익 다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전 좀 조심스럽게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걸 40%씩이나 해서 뭐 길게 가져가거나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는 뭐 그다지 뭐 그렇게 썩 아주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다음 종목.
예, 헬릭 스미스입니다. 084 예. 990 예. 헬릭 스미스인데요. 헬릭 스미스 지금 현재 예 8만 원 정도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전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바이오 진짜 모르겠어요. 예, 바이오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뭐 바이오 쪽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그 사람들 같이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진짜 몰라요. 예, 그래서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더 지켜보시면서 예, 일단은 시장의 반응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일단 25% 정도 뭐 비중이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홀딩하고 한번 지켜보는 쪽으로 해볼게요. 다음 종목. 예,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예, 0161 예, 390. 이 타이어 쪽은요, 예, 여러분들 지금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접근하실 때는 아니에요. 이 업황 자체가 예, 좀 나아진다라고는 하는데 수요도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기에는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넥슨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넥슨 타이어도 주가 한번 보겠지만 예, 보세요. 다 이래요. 예, 지금 이 타이어 업종 자체가 바닥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뭐 상승으로 쭉쭉쭉 돌았을 만큼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은 전 타이어 업종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굳이 가져갈 이유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뭐 물론 여기서보다 뭐 더 떨어지지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올라올 만큼 쭉쭉쭉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시간적인 가치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기다린다고 해서 쭉쭉 올라올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거 한번 현금화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다음 종목. 예, 미스터 블루입니다. 20 예. 7760 예, 미스터 블루인데요. 미스터 블루 지금 주가가 예, 요번에 지금 예, 6월 달에 올라와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미스터 블루 글쎄요, 약간 위험 구간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버티는 모습은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은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예, 비중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비트컴입니다. 032 예. 850 예, 비트컴인데요. 비트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예, 원격 진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예, 이거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거 이외에는 이 회사가 아주 실제로 원격 진료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면 좋은 회사들 꽤 있어요. 근데 원격 진료라는 게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그냥 현금화하고 다른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ICD입니다. 040 예, 910 예, ICD 같은 경우에 예, 계속 요번에도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예. 이 회사도 탐방 가서 보면 매력이 있어요. 저도 이 회사 좀 탐방 가가지고 제가 예, 뭐 한 쓴 글도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잘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높이가 예, 그렇게 적게 올라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18,800원이면 여기서 사셨거든요. 죄송한데 이분은 10%밖에 못 사신 거는 자기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왜 그 10%밖에 안 사셨는지는. 그죠? 예. 부담돼서 예, 자기도 자신 없죠 이 가격.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10%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빨리 파실 준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걸로 해서 2019년 방송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할 때마다 너무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은 걸 드려야 되고 좀 더 그래야 되는데 제가 방송할 때마다 항상 한 해를 끝날 때마다 느끼는 건 제가 참 많이 부족하다라는 건 되게 많이 느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이 알고 있는 거 솔직하게라도 얘기해야지. 그건 맞아. 예,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면은 그건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항상 솔직하게 방송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너무 많아서 좀 죄송한데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죠. 그리고 아직도 저를 그래도 방송 그만두고 싶을 때 저를 진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직 너무 많이 옆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 때 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는데 아직 예, 하여튼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좋아해 주시고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열심히 예, 제 장점인 그냥 있는 그대로 욕먹더라도 얘기하는 그거 가야죠. 그래 여러분들 하여튼 올해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올해 여러분들 혹시 제 마음으로 제 방송 때문에 마음 상하셨다면 마음 푸십시오.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